안녕하세요. 진격의 동구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을사늑약의 과정과 항일의병의 노력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제국은 명성황후가 시해된 을미사변 등 일본의 위협이 강해지자 서양의 여러 나라들과 외교 활동을 하면서 자주권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나라가 러시아였습니다. 즉, 대한제국은 러시아를 이용해서 일본을 견제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러시아와 일본의 전쟁인 러일 전쟁에서 일제가 승리하자 일본을 견제할 어떤 나라도 남아있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제는 대한제국의 이토 히로부미를 특사로 보내 궁궐을 포위한 상태에서 외교권을 빼앗는 조약을 강제로 체결하였습니다. 대한제국의 황제인 고종은 완강히 거부했지만 이토 히로부미와 그를 따르는 친일파들은 외교권을 빼앗는 조약인 을사늑약을 강제로 체결하였습니다. 이때 늑약이란 나라 사이에 강제로 맺은 조약을 의미합니다. 고종은 이 을사늑약이 무효임을 국제사회에 알리려고 노력하였지만 결국 외교권을 되찾는 데는 실패하고 일제는 이 노력들을 문제 삼아 고종을 강제로 물러나게 하고 고종의 아들에게 힘없는 황제 자리를 물려주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본과 대한제국이 강제로 합치는데 방해가 될 수도 있는 대한제국의 군대도 해산하게 하였습니다. 이런 암담한 상황에서 일제에 대항하기 위해 의병들이 들고 일어났는데요. 먼저 대표적인 의병이 명성황후가 시해된 을미사변이 일어나고 강제로 백성들의 머리를 깎게 한 명령인 단발령이 내려지자 들고 일어난 을미의병이 대표적입니다. 이때 단발령에 백성들이 반발한 이유는 우리 조상들은 옛날부터 부모에게 물려받은 것을 소중히 여기는 전통이 있었기 때문에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머리카락을 함부로 자르게 한 단발령에 반발을 한 것이었습니다. 이때 의병들은 지방에서 유교 학문을 연구한 지방 유생층이 중심이 되었습니다. 이런 혼란 속에서 단발령이 취소되고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거처를 옮긴 아관파천 사건이 일어난 뒤 의병들에게 해산 명령을 내리자 의병은 스스로 해산하였습니다. 하지만 을사늑약이 강제로 체결되면서 전국 각지에 을사늑약의 폐기를 요구하는 의병들이 다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시기 의병 활동의 특징은 유생층뿐만 아니라 농민들도 적극적으로 의병 활동에 참여하고 신돌석과 같은 평민 출신 의병장이 등장하면서 격렬한 무장투쟁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신돌석의 의병 무대는 사냥꾼 출신인 포수들이 중심이 되어서 일본의 군대를 잘 무찔렀습니다. 이런 활약을 바탕으로 신돌석은 태백산 호랑이라는 별명을 얻기도 하였습니다. 고종이 일제에 의해서 강제로 물러나게 되고 대한제국의 군대가 해산되자 대한제국 군대의 일부는 전국 각지의 의병에 참여하여 의병운동이 한층 강하게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때 대표적인 의병 활동이 전국의 의병들이 모여서 13도 창의군이라고 하는 의병연합군을 만든 것이었습니다. 이 의병연합군은 서울로 나아가 일제를 몰아내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문제는 의병 지도자들 사이에서 내부 분열이 생기고 일제가 강하게 저항하면서 전투에서 후퇴하게 되고 작전은 실패로 끝나게 되었습니다. 이 작전을 서울 진공작전이라고 합니다. 비록 이 작전이 실패로 끝났지만 일본은 큰 위협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일제는 대대적으로 의병운동을 탄압하고 많은 의병들을 죽이고 마을을 불태웠습니다. 결국 의병들은 한반도에서 항일 투쟁을 하기 어려워졌고 한반도의 북쪽인 만주나 연해주로 이동해서 항일투쟁을 이어나가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뒤에 있는 내용 정리에 빨갛게 칠해진 핵심 단어를 중심으로 복습하도록 하세요.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